네, 일단 양대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거의 대부분 증권사에서 박스권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었는데 코스닥이 제법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1.54% 월요일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시총 1, 2위 종목들이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대한 전망 일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이번 주 흐름 시장하고 좀 비슷할까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크게 코스닥은 이제 부진한데 코스피 정도는 이제 박스권 정도 흐름을 갖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지난주 발표된 미국 지표라든지 중국 지표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인플레이션도 하락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 그냥 가장 크게 억누르는 요인은 부채한도 협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약간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어떤 대부분이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 자금이다 보니까 미국 내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채 한도 협상을 못할 것이라는 그런 시각을 사실 저희나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들은 갖고 있지 않은데 미국 내부에서는 약간 정치적인 이슈다 보니까 좀 크게 좀 긴장하는 듯한 흐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CDS라든지 미국 국채금리 1개월짜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저개발 신흥국들의 어떤 그런 CDS에서 더 높게 튀는 그런 이례적인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장을 그냥 단순히 수급적으로 억누르는 요인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CFD 계좌 논란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중소형주 코스닥 쪽을 계속 수급적으로 좀 억누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소형주 쪽 코스닥 쪽은 당분간 좀 조심하면서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저희는 계속 코스피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2분기는 대응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리스크가 지금 투자 심리를 냉각시키고 있다라고 짚어주시면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투자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낙폭을 1.72%까지 키우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런 가운데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됩니다. 시장에 크게 리스크 요인이 될까요?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소매 판매는 이게 이제 고용이라든지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다 중요하긴 한데 고용이 지금 양호한 상태거든요. 양호한 상태에서 경제활동 참가 인구수가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의 수요 기반은 좀 확대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제 제조업 경기가 계속 안 좋았었는데 만약에 이제 지난번에 ISM 제조업 지수가 약간 속 반등이 나왔는데 그거에 맞물려서 산업 생산도 약간 좀 개선된다. 이러면 약간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비가 양호한 상태에서 산업 생산으로 좋아지는 구간으로 이렇게 산업간 어떤 연결고리가 잘 이어지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소매 판매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보조금 효과가 이제 사라지는 시점이 점점 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제 소비 여력이 이게 과연 사라졌을 때도 과연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 소매 판매는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하반기 미국 소비는 버텨주는구나 뭐 이렇게 좀 시장을 받아들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이후에 소비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이제 나쁘지 않았는데 중국도 비슷한데 생산이 안 좋았습니다. 생산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중국 재고가 아직은 많다. 예,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점에서 생산이 이제 그 부분은 중국 생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 수출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켜봐야 될 거는 중국이 소비는 양호한데 생산이 부진하다. 그러면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고 소비도 양호한데 생산도 좀 반등을 했다. 그러면 좀 환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지만 최근에 흐름이 괜찮지 않았습니까? JYP 네. 엔터테인먼트도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엔터 4사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합쳐서 4조 원씩들을 열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규 아티스트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죠. 엔터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엔터주를 좀
그 시장에서 또 환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지금 성장이 나오는 산업들 지가 성장은 나오는데 약간 이제 고배를 약간 흐름이 약간 좀 주춤한 상황. YG 엔터테인먼트 실 나온 여기 이쪽은 성장이 하는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경우가 보면 다른 엔터들 주에 비해서 자본이 많은 상태였고 지난 몇 개 분기 동안 계속 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엔데믹 이후에 이제 오프라인 공연 효과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말씀하신 그런 그 신규 신입 아이돌 그 같은 경우가 이제 제대로 활동을 하는구나 그런 부분이 좀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효과는 계속 이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고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는 국내 엔터 산업이 보면은 특정 아이돌, 특정 그룹에 의해서 약간 주가 흐름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는데 지난 몇 년간 약간 수익 구조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변화하고 수익 안정성을 가져나가는 부분이 좀 확인된 것 같아요. 이 실적 발표에서.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런 엔터 기업들이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엔터주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회동에 의한 또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테마성 상승일 수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일본의 반도체 공장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감소 가능성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에는 미중 갈등, 그다음에 2분기 업황 턴에 대해서 약간 지연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시각들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 회장이 머스크하고 만나면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 자동차 분야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IT 분야가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사실 자동차하고의 접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자율 카메라든지 뭐 관련된 반도체, 그다음에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이제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계속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업황이 약간 좀 턴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턴한 이후에는 아마 이런 지금처럼 이제 자동차라든지 테슬라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이 새롭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됐다 하면서 밸류에이션에 이제 플러스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한풀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성이야 네. 우리가 부인할 여지가 없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쉬어감이 좀 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조정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는 어떤 곳을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보면 주로 이제 양극재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올랐어요. 소재 중에서.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LNF라든지 몇몇 기업들, 또 에코프로는 좀 실적은 좋았는데 약간 잡음이 있었고요. LNF는 약간 실적이 부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극재 관련주들이 가장 높게 성장했다가 상승했다가 지금 꺾이는 부분,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더 성장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지는 수준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아마 좀 관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현지 내에서는 아마 분리막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흐름이 다시 또 바뀌는 것 같아요. SKIT나 그다음에 뭐 WPC 같은 그런 기업들 그런 부분을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올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성장률이 낮다 보니까 성장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쪽에 대해서는 주도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자동차가 올해 실적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보면은 1분기도 괜찮고 2분기도 괜찮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좀 최근에 이제 조선주는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약간 좀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나 기아 같은 경우도 이익은 좋은데 시장을 끌 힘을 좀 약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시총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장은 좀 버텨주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헬스케어 쪽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약간 방어주 성격 이익 안정성 플러스 그다음에 임상 결과 발표 뭐 쭉 나오고 신약 발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좀 묻혔던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좀 헬스케어 기업들도 하반기는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는 계속 이제 2분기는 이제 대형주 쪽으로 계속 저희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 과정에서 보면은 성장이 약하다 보니까 약간 중소형주의 성장이 나오는 테마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붙었었거든요, 시장이.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 수급이 눌려 있다가 올라오면서 그 수급이 약간 그런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흘러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한 이제 4월 한 초중반 이후로는 약간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쪽이 대형주 이익의 어떤 바닥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이제 개인 수급 같은 경우가 더 여기서 이제 확대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 그리고 이제 대형주 기업이익 바닥 그다음에 이제 지표상으로 보면은 앞서 이제 미국 그 산업 생산이라든지 중국 산업 생산 이런 부분 도는 거 그런 부분에서 좀 대응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분기는 계속 아마 이제 중소형주는 좀 부진하고 미국의 어떤 그런 리스크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이제 여러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이제 가라앉는 하반 한 연말쯤 가면은 아마 중소형주 쪽이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대형주 중심의 대응이 훨씬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